엄마는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며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엄마를 눕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보던 엄마는 곧 몸을 풀면서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드디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엄마는 두려워하면서도 모두 내게 맡긴 채 다리가 살며시 벌어져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즐겁고 행복한 관계했습니다. 엄마는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늘까지 오른 것은 난생 처음이구나 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쁘니?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엄마만큼 예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나는 내 아빠하고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분은 처음이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구나 하며 좋아하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는 아들이 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 소개하자면 어느 날 누가 나를 집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친아들보다 귀하게 여기고 특별한 선물이라고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특히 언제나 자상하고 상냥한 엄마는 내게 안정을 주는 분이었어요. 직장일에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는 엄마를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엄마도 제가 일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싱크대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또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재료를 다듬으면서 엄마와 저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자주 안아주었어요. 내가 잘 크는 것이 엄마 삶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아직도 여고생 시절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셨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엄마의 속옷 디자인이 점점 과감해지고 어떤 날은 세탁기 맨 위에 올려져 있는 속옷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엄마가 알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수업과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비밀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엄마의 모든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엄마를 여자로 느끼기 시작한 나는 기회만 있으면 엄마가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엄마와 함께 외출하여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극장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엄마와 팔짱을 끼고 근처의 카페에 가서 늦도록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카페에서 엄마가 요즘 사귀는 아가씨 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직 다른 여자에게 관심 없어요. 엄마만 내 곁에 있으면 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 손을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이 굳어지면서 엄마의 시선이 조용히 창밖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다른 기회를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엄마 죄송해요. 중학교 때부터 엄마를 원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슬픈 눈으로 나를 보시며
엄마가 아들이랑 친해도 너무 친한 것 같아 하시며 우리 적당히 거리를 두자고 하셨어요. 엄마 저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엄마와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예요. 제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겠어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엄마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들썩이는 엄마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엄마가 우리 그만 집에 가자 그러고는 분위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엄마에게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아무리 간곡히 말해도 엄마는 내 성의를 거절하며 내 또래의 여자들과 어울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엄마도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이 엄마의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한 달 정도 지난 후 아버지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엄마에게 왜 주말 나들이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어요. 엄마는 아버지에게 당신하고 같이 나들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에게 아버지는 술이 취한 채로 당신도 잘 알잖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쉬는 게 낙이다는 걸 하며 잠이 들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토요일에 데이트하자고 청하였더니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초대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내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끼고 나는 엄마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엄마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없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뜨거운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엄마와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카페에 갔어요. 초겨울답지 않게 아주 상쾌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는 내 눈을 쳐다보며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엄마의 시선을 마주보며 엄마 오늘 이렇게 정장을 입으니 너무 예뻐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엄마를 유혹하는구나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보면서 네 하고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드시더니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은 엄마라는 걸 잊지 마라. 엄마 제발 저에게도 엄마를 행복하게 할 기회를 주세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어지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후회할 일을 만들기 전에 그만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와 하고 싶은 마음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엄마가 그리도 예뻐 보이니? 네. 이 세상에서 엄마보다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엄마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늦었다 그만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내 손을 가볍게 잡은 채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인적이 거의 없는 아파트 단지 밑에 차를 세우고는 엄마와 통을 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더니 빨리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안방에서 취한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외에는 조용하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엄마 우리 같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 제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술 때문에 엄마가 돌아왔는지 모르실 거예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여 내 말에 동의하고는 방에서 기다리렴. 먼저 아버지를 살펴보고라고 하셨어요. 내 방에서 서성거리며 있는데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문을 잠그자마자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며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엄마를 눕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보던 엄마는 곧 몸을 풀면서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드디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엄마는 두려워하면서도 모두 내게 맡긴 채 다리가 살며시 벌어져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늘까지 오른 것은 난생 처음이구나. 저는 엄마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쁘니?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엄마만큼 예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나는 내 아빠하고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분은 처음이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엄마는 이제 그만 아버지에게 가야겠구나.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니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내 시선을 계속 피하더니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자 내 방으로 왔어요. 어제 일은 실수였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하더군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엄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젠 일은 항상 내 마음속에 소중히 담아두마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그만두어야만 한단다. 그리고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나와 마주치거나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을 최대한 피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주무실 때 엄마가 내 방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른 바쁜 일 있니? 엄마의 말에 나는 너무나 기뻐서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하나도 안 바빠요. 기대감을 가눌 수 없었던 나는 쉽게 잠이 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회사 근무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준비를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극장에서 나와 저녁을 먹고 엄마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취해 이미 주무시고 있었어요. 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방에서 기다리렴. 우선 아버지를 살펴보고 엄마가 방문을 잠그고 들어왔어요. 나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오랜만에 뜨겁고 즐거운 관계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좋았어. 저는 엄마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얘야, 너에게 모진 말을 한 후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단다. 너와 하고 싶었지만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라고 하시며 이 엄마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니? 나는 엄마에게서 나온 말에 너무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를 모르게 해야 한단다. 누가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거야. 네, 엄마, 나도 잘 알아요. 우리는 다시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아버지는 중국 공장에 3주간 출장을 가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중국으로 출국하고 저는 토요일 오후에 회사 일 끝나자마자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조용하게 먼저 씻고 올게 하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엄마가 내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문을 여니 새로 화장을 하고 한복을 곱게 입은 엄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오세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식탁에 앉은 나에게 엄마가 옆에 앉아서 두 손으로 샴페인을 따랐어요. 술을 전혀 먹지 않는 엄마를 따뜻하게 쳐다보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황홀하고 즐거운 시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2번 더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버지는
중국 공장의 책임자로 발령을 받아서 중국으로 떠나는 날, 엄마를 나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우리는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 차 아들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희미한 첫사랑의 그림자라고 하지요? 그 희미했던 첫사랑을 얼마 전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제 일상은 소용돌이에 빠진 것만 같아요. 요즘 저는 한시도 핸드폰을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라면 지금 독서를 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건너뛰고 그 남자의 문자만 기다리고 있네요. 저에게는 은행을 다니는 남편과 영리한 아들 둘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차마 남에게는 말 못할 불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남편과의 잠자리예요. 하지만 결혼 후 한 번도 남편에게 불만을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대학 4학년 때 3년간 사귀었던 첫사랑을 남편 모르게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는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반했고 그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으로 발전하는데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던 제 방은 우리 두 사람만의 아지트였지요.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뜻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생년일시가 화근이었지요. 먼저 궁합을 봐야 한다기에 가르쳐드린 생년일시가 우리를 갈라놓고 말았어요. 궁합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소위 말하는 서방 잡아먹을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될 분은 그 남자에게 저와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내리셨어요. 결국 양쪽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우리는 헤어지고 말았죠. 그 남자도 저와 결혼하면 나이 40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나 봐요. 그 이후로 저는 결국 선을 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특별히 모난 구석도 없고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식구들 먹여 살리기에 문제가 없을 만한 든든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결정하는데 큰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알게 된 건 현재 남편은 정말 자기가 원할 때만 그리고 자기만 혼자 충분한 재미를 봤으면 거기서 끝내버리는 남자였어요. 뭘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넉다운이 돼서 침대에 쓰러져 누워 코 골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간과 공을 들여 항상 저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던 그 남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대학교 동기가 붙은 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찾아갔는데 그 남자도 왔더라고요.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전화 한번 하지 못했는데 그런 곳에서 우연히 만나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에게 명함을 주며 꼭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명함을 받아들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만나서 차나 한 잔 마실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년 만에 만났지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보이는 그를 보니 옛 감정도 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 라고 묻자 그렇게 헤어졌는데 잘 살 리가 있겠어? 라며 현재는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서 살고 있다고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먼저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그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를 뿌리쳤어야 하는데 그는 저에게 자기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면서 저를 슬그머니 껴안더라고요. 거부할 틈도 없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의 추억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그대로 밀어내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무렵 언젠가부터 남편의 직장에서 집으로 자주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은행이 일요일에도 전화를 하냐고 핀잔을 줬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영업도 해야 하니까라며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숙제하듯 하던 잠자리도 이제 건너뛰는 일이 잦아졌고, 영업을 핑계로 집에 안 들어오거나 휴일 내내 나가 있는 날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밤늦게 남편이 여직원과 통화하는 것을 엿듣고 나서야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네요. 하늘이 노랗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선봐서한 결혼이었고 애틋한 사랑의 감정은 없었지만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믿었으니깐요. 이혼할 각오로 남편 회사에 찾아가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아니면 그 여자 뺨이라도 때릴까 별 5만 가지 상상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행동에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고 그럴 만한 경제력도 저에게는 없었으니깐요. 결국 저는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그 스트레스를 홈쇼핑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첫사랑과 또 재회하게 된 거지요. 택배가 왔다는 소리에 현관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집 안에서 말을 하니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집 안에서 입는 커다란 가디건 하나 걸쳐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사인을 하고 종이를 건네는 순간 택배기사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을 마주친 택배기사는 바로 저의 첫사랑 그 남자였어요. 깜짝 놀란 저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벙쪄 있는데 그 남자는 웃으면서 이따가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후다닥 계단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자를 하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요즘 가게가 어려워져서 택배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때부터 택배를 받는다는 건 일상생활의 또 다른 활력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택배가 오는 날이면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장롱문을 활짝 열고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도 하고 대낮에 나갈 일도 없는데 화장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달력을 보니 그 남자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할까 싶어서 집에서 간단히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랑 잡채를 했어요. 오늘 택배가 온다고 했으니까 오면 잠깐 붙잡아서 밥만 먹일 심산이었죠. 3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택배요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달음에 뛰어나가 현관을 열었고 그 남자는 마치 절 기다렸던 것처럼 현관 앞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너 보는 맛에 배달한다 요즘. 그러는 그에게 생일이잖아. 잠깐 들어와서 밥 먹고 가. 그 남자는 배달이 밀려서 가봐야 한다고 하길래 너 주려고 미역국 끓였으니까 먹고 가. 시간 괜찮지? 순간 우리가 연애할 때 말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그는 순간 망설이다가 그래 그럼 얼른 밥만 먹고 가야겠다 라며 집에 들어왔어요. 그가 제 식탁에 앉아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때 우리의 아지트에서 있던 시간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끓여준 미역국이 맛있다면 너는 그때보다 더 예뻐지고 음식도 더 잘하고 좋은 아내가 되었네라고 말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그가 잘 먹었다고 하는데 이대로 보내기가 싫어서 순간 붙잡을 뻔했어요. 그는 이제 또 밀린 배달을 해야 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는 마치 꿈을 꾸다 현실로 돌아온 사람처럼 멍하니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그가 오는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건지 그는 이런 제 변화에도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인가 시어머니께서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다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두통을 핑계로 집에 있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아들 둘을 데리고 지방에 있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죠. 저는 그 남자에게 내 택배 언제 오냐고 택배를 핑계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가 급한 택배냐고 사실 우리 집을 마지막 집으로 오려고 했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먼저 가져다 주겠냐는 말에 괜찮다고 천천히 오라고 말해줬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화장도 다시 하고 머리도 만지면서 그 남자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이제는 택배 왔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면서 잠깐 들어와서 저녁만 먹고 가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죠. 그는 멋쩍은 듯 웃으면서 잘 먹고 갈게라며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하고 묻길래 오늘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갔어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는 좀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 남자도 이 집에 자기랑 나랑 둘밖에 없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다고 생각하니까 순간 여러 감정이 교차한 것 같았어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걱정 마. 밥만 먹이고 얼른 보낼 거니까 라고 말하니 멋쩍은 듯 그가 웃으며 정말 너는 못 당하겠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다 보니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토로하게 되었지요. 그 남자는 저를 안쓰럽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남자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그가 달래주려고 제 옆으로 와 앉아서 제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순간 우리 둘의 얼굴이 너무 가깝게 있었어요.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정신이 아찔해지는 순간에 제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은 차가 막혀서 오늘은 시댁에서 자고 가야겠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남편이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엄청나게 요동치더라고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바깥으로까지 들리는 기분이었어요. 고개를 돌렸더니 그는 저를 등지고 서 있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남편이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은 턱끝까지 차올라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내일도 배달이 많으니까 라고 말하고 그는 밥 잘 먹고 오랜만에 대화도 즐겁게 하고 간다고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신발을 천천히 신고 있는 듯한 건 제 기분 탓이었을까요? 그가 앉아있던 식탁에 어렴풋이 제가 연애할 때 참 좋아했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 여운을 느끼면서 하마터면 오늘 내가 무슨 짓을 할 뻔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신발을 신고 있던 그를 뒤에서 잡아볼 걸 하는 후회도 남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이더라고요. 사실 그 남자한테 저 너무너무 안기고 싶어요. 뒤로는 젊은 여직원하고 놀아나면서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남편도 가증스럽고 저를 여자로 대하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남편의 외도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확 저질러 버릴까 싶다가도 애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싶고 또 그 남자를 보면 그때의 이루지 못한 사랑의 감정이 불타올라서 정신을 못 차리겠고 또 그렇게 홈쇼핑을 틀어서 그가 하루빨리 다시 저를 보러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속 소소한 사연 라디오 썰부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일 이 시경밖에 볼 일이 있어서 외출 준비를 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아파트 청소 아주머니가 대걸레로 계단을 닦고 계셨습니다. 1층, 20층까지 청소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란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뭔가 괜히 짠한 마음의 아주머니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계단을 닦으시다 멈추시곤 저를 보시며 맞인사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인상이 좋으시고 아담하고 마른 체형의 기분 좋은 미소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몇 마디 더 나누고 싶었지만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란 인사를 드리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내려서 걸음을 옮기는데 아주머니 인상이 머릿속에 남더군요. 저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 후 아주머니를 한 번 더 마주치게 되었는데 아주머니가 인기척을 못 느끼실 만큼 청소에 열중하고 계셔서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두유 한 병을 꺼내 들고는 아주머니께 건네드리며 인사를 했더니 아주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두유로 목을 축이실 동안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대걸레를 들고 제가 계단을 닦으니 놀라시며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넉살 좋게 괜찮다고 아주머니 덕분에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좋은 공기 마시며 지내는 건데 조금만 도와드리겠다고 하고는 계속 계단을 닦아 내려갔어요.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안절부절 하시길래 내심 더 뿌듯했습니다. 계단을 닦으며 아주머니랑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파트 주민, 가족, 경비 아저씨 등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은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옆동 청소하러 가봐야 하신대서 저도 즐거웠다고 종종 얘기 나누고 싶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제 볼일 보러 갔습니다. 며칠 후 또 아주머니를 마주쳐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는데 화장실이 급하다고 저희 집 화장실 좀 써도 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랑 저희 집에 들어와 화장실을 저기 있다고 알려드리고는 아주머니가 나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주머니가 볼일을 다 보신 후 나오셔서 고맙다고 큰일 치를 뻔했다고 연신 꾸벅꾸벅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괜히 더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더라고요. 괜찮다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너무 그렇게 고마워하시면 사람들이 호구 잡는다며 농담을 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아무튼 아주머니가 집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더니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랑 같이 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밤늦게 들어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밥은 혼자 먹냐면서 뭐 먹냐고 배달시켜 먹냐고 막 묻길래 요즘에 혼자 사는 친구들은 보통 배달 많이들 시켜 먹잖아요. 물론 저는 혼자 간 건 아니지만 혼자 밥 먹을 때가 많다 보니 배달이나 라면으로 대충 끼니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벌써 그렇게 쓸쓸히 밥 먹으면 안 된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이고 아주머니가 50대 초반이라서 자녀분들 생각이 나시는 건지 아들 같은 마음에 감사하게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는 혼자 먹는 밥 익숙하고 TV나 휴대폰 보면서 먹으면 아직은 외롭다는 생각은 거의 없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머니가 그러지 말고 이따가 저녁을 본인 집에 와서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자기들이 이제 타지로 나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편분도 주말에만 집에 와서 아무도 없으니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일하면서 일반 주민이 본인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리고 오늘은 화장실 때문에 진짜 큰일 치를 뻔했는데 저 덕분에 살았다고. 자식들 생각도 나고 맛있는 밥 한 끼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주머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알겠다고. 근데 저녁에 집에 할 일이 있어서 차라리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는 건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일 끝나고 바로 오면 되니 그게 좋겠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서 나와 각자 보리를 보러 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리를 다 보고 다시 집으로 와서 아주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봤더니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양손 가득 장을 봐오셨더라고요. 현관으로 나가 무슨 장을 이렇게 많이 보셨냐고 했더니 많이도 안 샀다며 많이 기다렸냐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랜만에 맛있는 집 밥 먹을 생각에 저도 들떠서 저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그거 해주시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마침 김치찌개 해주려고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냥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 초대해놓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채소 같은 것들 손질 도와드리고 같이 음식을 하면서도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사이에 더욱 친해진 것 같았어요. 김치찌개랑 반찬 몇 가지를 해서 아주머니랑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아주머니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처음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아주머니가 관리를 평소에도 꾸준히 하시는지 몸매도 탄력적이고 얼굴도 주름이나 이런 게 많이 없이 예뻐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40대, 50대는 예전이랑 다르잖아요. 그냥 과장 조금 해서 누나 같은 느낌도 들긴 했어요. 제가 계속 뭔가 힐끔힐끔 쳐다봤더니 아주머니도 눈치를 채셨는지 어딜 보냐고 그러시길래 제가 좀 당황하거나 그러면 얼굴이 엄청 빨개지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됐었나 봐요. 그 모습이 귀여우셨는지 한참을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좀 뻘쭘하지만 같이 그렇게 웃었고 그 이후엔 괜히 어색했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밥만 먹는데 아주머니가 자기가 엄마 뻘인데도 관심이 가냐고 하셔서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이상하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저는 원의 연상을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아주머니는 그냥 아직 젊고 예쁘시다고 했죠. 아주머니는 미소를 살짝 띠며 자기도 머리 다 벗겨지고 배 나온 남편보다는 저같이 젊고 잘생긴 청년이 훨씬 좋다며 받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잘생겼다는 말을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봐도 잘생긴 건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잘생겼다, 우리 아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고 만나던 여자들도 저는 착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에 반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외모 칭찬은 잘 안 했어요. 그냥 뻔한 칭찬인 걸 알지만 괜히 속으로 이거 신호주는 건가 생각하면서 별말은 못하고 밥을 다 먹었네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아주머니가 맛있는 저녁 해주셨으니 설거지는 제가 하겠다고 빈 그릇들을 들고 싱크대에 넣고 고무장갑을 끼려는데 뒤에서 아주머니가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갑자기 아주머니가 뒤에서 저를 안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를 마주보게 돌리시더니 제 손을 잡고 제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제 손이 가리키는 곳으로 아주머니는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방문을 닫으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오시기 직전 시간까지 서로 시간을 보내다 아주머니를 보내고 난 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직도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설부자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차마 친정엄마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어 여러분께 말해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이고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입니다. 연애만 1년을 했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사업하시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저는 별다른 고생 없이 자랐는데 남편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대학교 다니면서 돈을 벌었고 스스로 그 많은 학비까지 감당하며 졸업했다고 해요. 집안이 어려운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이 누구보다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이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라 하시면서 남편도 든든한 직장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너희에게 경제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걱정 말라 하셨어요. 시어머니 또한 저를 복덩이라 불러주시며 예뻐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죠. 사실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저희 가정에도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큰언니였어요. 저와 8살 차이가 나는 큰언니는 소위 말하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30대 후반이지만 벌써 2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첫 결혼은 언니가 충동적으로 한 결혼이었어요. 소위들 말하는 선수 출신 남자였다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허락도 없이 덜컥 혼인신고부터 올렸다네요. 여태까지 모은 돈이며 언니 이름으로 빚까지 지게 되고 버려졌대요. 흔히들 말하는 공사를 당한 거였고 부모님은 그렇게 개털이 돼서 돌아온 언니를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이리저리 돈을 융통해서 언니 빚을 청산해줬고 얼마 안 있어 아버지 아는 분의 아들과 만남을 주선해 결혼을 시켰습니다. 언니도 그 사람도 재혼이었는데 그 남자는 나이가 언니보다 훨씬 많았어요. 돈도 꽤나 벌고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외모도 우악스럽고 해서 재혼을 못하고 있다가 양가 부모님들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언니는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언니가 또 예전 버릇 못 고치고 남편 돈 몰래 끌어다가 또 선수들을 만나러 갔다네요. 그래서 이혼을 당했다는데 유책 사유자가 언니 임이 분명한데도 어떻게 한 건지 위자료를 좀 받아서 왔어요. 부모님도 이제 언니를 반쯤 포기했고 그래서 언니는 부모님 집에서 쥐 죽은 듯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저희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아실까봐 전전긍긍했어요. 혹시나 저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하셨지요. 다행히도 남편에게 저한테 나이 차이 나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친하지 않다고 하자 남편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큰언니가 이제 제 인생까지 망치고 말았네요. 결혼식 당일 큰언니는 한껏 화려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상견례는 양가 어른들만 모시고 했기 때문에 언니가 제 남편을 보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신부대기실에 들어온 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는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인사는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언니를 남편에게 소개하는데 남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며 무슨 일이냐고 서로 아는 사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하더니 자기 다시 얼른 나가봐야 한다며 얼른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언니한테 저 사람 아냐고 다시 물었지만 언니는 복잡하고 오묘한 표정으로 낄낄 웃다가 알긴 뭘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묻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은 끝이 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저희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친정에 방문할 예정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따금씩 초조해하고 무언가 걱정하는 사람같이 보였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대답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후부터 남편의 외박이 시작된 거죠. 그때는 물론 야근이다, 회식이다 뭐다 둘러댔지만 저는 결혼 후에는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한참을 같은 회사에 몸담고 있었는데 알아본다면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부서가 다르긴 했지만 남편이 일하는 부서는 그렇게 회식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근을 매일같이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거나 밀리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다른 직원들한테 회식이 있냐, 야근이 요즘 왜 이렇게 잦아졌냐 재확인하는 것도 남편 체면도 있고 남편 못 믿는 의처증 여자로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 참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로 했어요. 차라리 그때 체면 생각하지 않고 사실 확인을 했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상한 날들 중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사무실에 뭘 두고 왔다며 다녀오겠다고 허둥지둥 나간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나갔더라고요. 가져다 줘야 하나? 사무실에 전화를 해볼까? 고민하던 찰나에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부장님이라고 저장돼 있는 전화를 받았는데 웬 여자가 전화를 받아서는 나 기다리게 할 거야? 빨리빨리 안 올래? 라고 대뜸 말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전화기를 두고 나갔다고 말하니 전화기 넘어 상대방인 부장님이라는 사람은 자초지 정도 물어보지 않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미화감과 익숙한 목소리에 느낌이 조금 이상했어요. 전화번호를 살펴보니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느낀 그 위화감의 정체. 그건 바로 저희 큰언니의 번호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의 전화번호를 제가 잘못 봤을까요? 머릿속에 온갖 가지 생각이 오며가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아마도 오늘 늦을지도 모른다던 남편이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뛰어왔는지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늦는다더니 일찍 왔네? 하고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라고 둘러대더라고요. 남편에게 부장님한테 빨리 안 오냐고 전화가 왔었다고. 그런데 우리 회사에 여자 부장님이 계셨나? 하고 은근슬쩍 떠봤습니다. 남편은 애써 새로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돼서 오신 분이라고 저한테 둘러댔지만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분명 제가 모르는 더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집요하게 물어보고 전에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에게 확인해본다고 남편을 추궁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그래 하고 일부러 그냥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창백한 안색이 돌아오더니 평소처럼 집에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평소처럼 행동하지 못한 건 저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부장님으로 저장된 번호는 저희 큰언니 번호가 확실하고 남편이 회사에서 일이 일찍 끝나 금방 오게 되었다고 했지만 신혼집에서 회사까지 거리상 절대 남편이 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언니와 어디선가 함께 있다가 제가 전화 받은 걸 보고 놀란 언니가 남편을 그 길로 집으로 돌려보낸 거였겠죠. 그 날로부터 한 달간은 그렇게 잦았던 야근도 회식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시간에 퇴근해서 저와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보면
이게 신혼생활이구나 하는 느낌에 잠깐 남편이 딴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을 뻔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도 아무런 의심 없는 척 지내니 남편이 드디어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라고 말을 하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날이 바로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주변 지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구가 보이는 곳에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식이 있다던 남편은 회사 입구에서 다른 직원들하고 인사를 하고 혼자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더군요. 저는 최대한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길 건너편에서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 방으로 향한 걸 확인한 뒤 저도 곧 뒤따라서 올라갔습니다. 방이 여러 개니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는 없었는데 30분도 안 있어서 방을 찾을 수 있었어요. 몇십 년이나 같이 살아온 언니의 소리가 복도 안으로 울려 퍼지더라고요. 방 문 앞에 서니 정말 다리에 힘이 쭉 풀리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못해서 언니랑 해야 하나? 언니는 남자 때문에 그렇게 대여놓고서는 이제 친동생의 남편까지 탐을 내는 건가? 이 두 사람은 언제부터 날 속이고 이러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들이요. 제가 그러고 있어봤자 달라지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일단 녹음기를 켜서 문 앞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두고 방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두 사람이 내고 있는 소리를 전부 녹음했습니다. 언니의 소리뿐만 아니라 근근히 남편의 소리까지 새어나오더라고요. 충분히 녹음이 되었을 때 저는 곧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태연자약하게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전화를 받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방문 앞에 서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문 열고 나오라고요. 방 안에서 허둥대는 소리가 문 바깥까지 들리더군요. 뻐기고 있어봐야 두 사람이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도 아니고 제가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을 테니 도망갈 곳이 없다 생각한 두 사람은 결국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헝클어지고 흐트러진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방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질 정도였어요. 언니는 뭘 잘했다고 저보고 독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의심이 많으니 남편이 숨도 못 쉬어서 바람을 피지 라고 쏘아붙이고는 제 어깨를 확 밀치고 지 갈 길을 가더군요. 남편은 제 눈치만 살피며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줬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 원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일, 저 일마다 하지 않고 닥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님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한동안 일을 못 나가는 상황이 되었다네요. 그때 마침 어머님 병원비에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남편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사실에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군대에서 알던 후임에게서 돈을 좀 만질 수 있는 고액 알바라며 업소를 하나 소개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렇게 선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언니가 남편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가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남편의 돈 가지고 들락날락하던 당시에 만나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제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냥 술 정도만 같이 마시며 어울려줬을 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언니가 좀처럼 넘어오지 않는 제 남편을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 그 당시 언니의 남편 돈을 잔뜩 가지고 나와 유혹했고 남편은 아무리 돈이 궁해도 넘어가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언니의 유혹을 뿌리쳐왔다고 합니다. 결국 언니는 그렇게 돈을 끌어다 쓰다가 이혼을 당했고 남편은 언니가 이혼한 걸 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여러 가정을 파탄으로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길로 그 일을 그만두고 노력해서 현재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다 좋은데 왜 우리 언니를 다시 만난 거냐 울며불며 따지니 남편은 더욱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역겨운 사실을 쏟아냈습니다. 언니는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난 제 남편을 협박하기 시작했다네요. 난 너 때문에 돈도 잃고 가정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너 혼자만 과거를 숨긴 채 깨끗하게 살 수 있겠냐고 하면서요. 여태까지 자기가 쓴 돈도 있으니
이렇게 자기가 원할 때마다 어울려주면 본인의 과거를 저에게서 숨겨주겠다고 남편을 꼬드긴 거죠.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과거를 들킨다거나 언니의 가정 파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가 떠날 거라 생각했답니다. 거기에 같은 회사를 다녔으니 자신의 과거가 회사에도 소문이 나지 않겠냐는 걱정에 언니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다 털어낸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자기는 그때 그 시절 그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고 싶고 저를 너무나 사랑한다며 울부짖더라고요. 저도 제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저를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남자에 늘 굶주려 있는 한 마리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지요. 남편에게는 일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남편도 언제까지든지 기다릴 테니까 지금 당장 떠나겠다는 말만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큰언니는 또 제 남편을 호출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대신 받아서 이제 내가 다 하니까 내 남편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하니까 미친 사람 마냥 웃어대더니 넌 자존심도 없냐며 제 속을 갈기갈기 찢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 큰언니라는 여자가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며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제 남편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위자료 받은 거랑 해서 우리 둘이 외국으로 사라져 줄 테니까 저보고 남편을 포기하라고 하네요. 저는 제가 이렇게 무서운 여자랑 한 핏줄이라는 게 소름 끼치고 제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빼버리고 싶을 만큼 혐오스러워요. 남편을 잃는 게 두렵지는 않지만 언니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기도 싫고 하지만 제 큰언니에 대한 진실을 친정 부모님이 아시면 친정 부모님 가슴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못하겠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몸정이 그렇게 무섭다던데 어쩌면 저보다 제 큰언니랑 더 많이 그 정을 나누었을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입연수에서 만난 그녀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손재주가 어려서부터 남다른 편이라서 집에서 취미 삼아 이것저것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시는 차에 빠져서 냉장고에 남는 재료들을 가지고 시작한 취미였는데 눈에 보이는 재료라는 재료는 전부 다 청으로 만들었어요. 남는 레몬으로 시작한 건데 완성하고 유리병에 담으면 선물용으로도 적당한 것 같아서 나중 가서는 직접 재료를 조달해다가 만들었습니다. 유자청 같은 건 기본이고 생강에 도라지청까지 웬만한 재료들은 전부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꿀 싸는 데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고는 했으니까 한동안 정말 다 마시지도 못할 만큼의 청을 만든다고 쓸데없는데 돈 쓰고 있었죠. 그래도 이 취미를 오래 가졌던 이유가 이게 선물용으로는 그만큼 기가 막힌 아이템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거 줘도 안 마시지만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잘 통하는 선물이었어요. 특히 손수 만들었다는 말 한마디를 보태주면 여자들이 의외의 매력이 있다 하는 식으로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개 중에 몇 명은 한여름밤만큼 뜨거운 추억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게 다 저희 보잘것없는 취미 생활 덕분이었죠. 친구 중 몇 명은 제 무용담을 들으니 너도 나도 저한테 어떻게 만드는 건지 배워가서 몇 명은 제 덕분에 여자 몇 명을 꼬셨네 하면서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자취생활하면서 끈기 있게 도전하다 보니 결국에 취직에 성공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오늘 보낸 사연에서의 주인공인 그녀도 만나게 되었지요. 그녀는 신입 연수할 때부터 동기들한테도 예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여자였습니다. 연수 때는 말 한마디 붙이지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녀와 저만 단 둘이 같은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수 때는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아우라가 대단하고 차가운 인상의 그녀였는데
발령받고 나서 서로 의지할 곳이 없기도 하다 보니까 몇 마디 주고받으며 그녀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녀를 겪으면서 차가웠던 첫 인상과는 다르게 그녀는 부침성이 참 좋고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았지만 입사 동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서로 같은 부서에 발령받으면서 서로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다 보니 그녀도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직장 동료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한테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상태였어요. 고달픈 회사 생활에 그녀와 단둘이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저의 추파를 느낀 건지 그녀가 3년이나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랑 있을 때도 자주 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자랑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차츰 그녀에 대한 마음을 생각보다 빠르게 접을 수 있었어요. 퇴근 후에 한참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녀한테서 술이나 한잔 어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 그녀는 야근 준비를 하고 있던 것 같았는데 그녀 생각에 자기가 야근을 하니 저도 같이 야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녀가 좀처럼 먼저 술 마시자는 제안을 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집에 다 도착해가는 상황인지라 다시 회사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니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녀가 술을 마시자고 했으니 그녀는 이미 퇴근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제가 괜히 야근한 척 회사로 돌아가다가 엇갈릴 수도 있고 그녀를 만나러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고 하면 왠지 부담을 가질 것 같아서 그녀에게 솔직하게 사실 저는 일찍 퇴근을 했고 지금 거의 집 근처에 다 와간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웬일로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 오늘 막 술이 땡기는데 같이 마실 사람도 없어서 제가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우선순위에서 맨 나중인가 하고 살짝 섭섭하기도 했는데 그녀가 저만 괜찮다면 직접 제가 사는 동네까지 오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혹시 모르니 침대며 방이며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혹시 땀 냄새는 나지 않을까 싶어서 샤워도 하고 나왔습니다. 다 씻고 나오니 그녀가 거의 도착해간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정말로 그녀가 제가 사는 동네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편한 복장으로 나갔지만 그녀는 회사에서 입고 있던 정장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번화가는 아니고 주택가인지라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그녀를 안내해서 그녀와 마주 앉아 간단한 마른 안주 하나 시켜놓고 맥주 한 잔씩 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번 보는 그녀의 정장 차림인데도 저는 편한 복장 차림이고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다가 제가 자주 오는 단골 술집에 그녀가 마주 앉아 있으니 평소와는 많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녀가 맥주 한 모금을 들이키면서 그 검고 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릴 때마다 저는 저절로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원래도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장소와 분위기가 바뀌니 평소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진 건 처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그녀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녀와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3년 만났다는 그 애인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철벽을 쳤고 조금 시간이 늦어질라 치면 애인이 기다려서 안 된다. 애인한테 혼난다거나 애인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일찍 자리를 뜨던 그녀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야근까지 해서 늦은 시간인데 시간을 들여 우리 동네까지 와서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에 그녀와 마주하고 있으니 그녀의 사연이 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떠보듯이 웬일로 저한테 먼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냐며 애인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녀가 예상을 못했는지 난데없이 나온 애인 이야기에 살짝 언짢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실수를 했나 살짝 긴장이 되었는데 그녀는 불평하듯이 잘난 내 애인님은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도무지 연락도 안 되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대충 듣기에도 그녀가 지금 남자친구와 안 좋은 일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충분히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회사에서도 저한테 의지를 하긴 하면서도 점심시간에 옆자리에 앉지 못하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선을 확실하게 긋던 그녀였으니 저와 굳이 술 한잔 하려고 우리 동네까지 찾아온 게 이거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기는 거 아니겠냐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집 청소도 해놓고 나온 제가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맥주 500을 한 잔씩 더 시켜서 그때부터는 조금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지금 애인의 강압적인 태도와 제멋대로인 성격에 불만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이 사실 자신의 첫 연애 상대라고 말한 그녀는 원래 남자들은 그러냐면서 평소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했던 애인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다른 남직원과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도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서 자기를 너무 구속하려 든다는 게 그녀의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녀가 핸드폰을 내밀면서 저를 어떻게 저장해놨는지 한번 봐보라면서 보여주는데 저를 회사 동료가 아니라 미용실 언니라고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애인이 주기적으로 자기 핸드폰 검사도 하고 그런다고 아주 숨통이 트이질 않아서 죽겠다는 식으로 불만을 말하며 이제는 정말 지친다는 말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애인이 첫 애인이지만 너무 오래 만난 게 아닐까? 하고 저한테 동의를 구하더라고요.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뭘 하던 간에 전부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이해심 많은 사람을 만났었으면 좋았겠다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연애 경험이 한 번 없는 그런 숙맥이 아니고 여자라면 정말 쉴 틈 없이 만나오던 사람이다 보니 그녀가 저한테 알게 모르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평소와는 다른 행동 반경만 봐도 제가 사는 집 근처까지 찾아온 걸 보면 혹시 그녀가 원하는 게 술 한 잔 마시면서 넋두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따로 다른 게 있지 않겠냐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녀를 한번 떠볼 겸 혹은 애타게 만들어 볼 겸 해서 그녀와 그녀 애인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 없는 척을 하면서 화제를 돌려봤습니다. 그녀가 자꾸 남자친구와 불화 이야기를 하려는데 제가 자꾸 다른 말로 화제를 돌리니 그녀도 노린 의도가 있는데 제가 관심 없는 듯 나오니 점점 안달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남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을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 이 여자가 지금 다른 꿍꿍이 때문에 나를 보자고 한 것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저도 그 누구 하나 먼저 정확하게 결론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애인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나서서 그녀를 꼬시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도 여자로서의 자존심인지 선뜻 자기가 진정 원하는 걸 저에게 말하지 않고 자꾸만 계속 다른 남자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식으로 빙 돌려서 저보고 눈치 좀 채라는 듯한 식으로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나랑 혹시 그러자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가 안달이 나 있는 상황에 제가 딱히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꺼내다가 번뜩 그녀를 저 혼자 사는 자취방안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그녀가 목감기에 걸렸는지 재채기를 심하게 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제가 마시려고 생강차를 끓여서 회사에 가져갔었는데 그녀한테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때 마트에서 파는 거랑은 알싸함이 다른데 어디서 산 거냐고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비밀이라고 장난치듯이 대답을 안 해줬고 나중에 좀 가져다 줄 생각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녀한테 목감기는 좀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그녀가 제 말에 그때 제가 준 생강차덕을 톡톡히 봤다고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녀에게 그 생강차를 만들 때 쓴 생강청을 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녀가 진짜 제가 만든 거냐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생강차 말고도 이것저것 직접 다 만든다고 목감기가 아직 안 나았으면 이따 집에 가서 생강청 좀 덜어주려고 했는데 다 나았으니 잘 됐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집에 가서 덜어준다는 소리에 그녀의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도 제가 그녀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걸 이해했다는 표정을 하고 그때부터 마주 앉아 있던 그녀가 화장실을 다녀와서는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얼굴을 제 가까이 대는 둥 조금씩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500씩 시켜 마시던 맥주도 소주로 바뀌고 서로 술 기운이 올라 알딸딸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그녀의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혹시 오늘 수학이 없으면 일찍 집에라도 들어가려고 했는지 막차 시간 알람이 오더라고요. 막차 시간 알람을 신경도 쓰지 않고 끄는 그녀 모습에
막차 놓칠 텐데 집에 안 가도 되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자기랑 있는 게 불편하냐. 지금 나보고 집에 가라는 거라면서 이제는 선택을 저에게 강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알면 화내지 않냐고 했더니 그녀는 지금까지 술 마시면서 남자친구한테 연락이라도 왔냐고. 오늘 저녁에 회식 있다고 나가서는 정작 자기는 술 마시러 나가면 연락 하나도 안 된다고 하면서 오늘은 걱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하고 있는 그녀를 보니 제가 집에 돌아가 봐야 한다고 계속 말해봐야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에게 우리 집에 가서 더 마시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막차 늦으면 아침에 첫 차 타고 들어갈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러는 김에 우리 집에서 생강청 담은 거나 몇 병 싸줄 테니 가져가라고요. 저도 그녀도 생강청은 서로 핑계였을 뿐 자연스럽게 호프집에서 저희 집으로 자리를 옮기는 명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자 그녀가 조금 빨개진 얼굴로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면 그럴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호프집에서 저희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녀는 이미 제 애인이라도 된 것처럼 팔짱을 바짝 끼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애인의 방해 없이 늦게까지 논다고 말하면서 좀 더 이 기분을 즐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 술을 더 사갔습니다. 사실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소주로 바꾸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아서 두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취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편의점에서는 서로 각자 맥주 한 캔씩만 골랐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사람 사이에 생길 일을 다 예상이라도 하고 있다는 듯이 더 이상의 술은 필요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에게 일단 소주를 많이 마셨으니 속부터 풀지 않겠냐며 제가 담근 생강차를 끓여올 테니 그거 한 컵씩 마시고 속이 개운해지면 그때부터 다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자고요. 그녀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저 혼자 사는 집 구경을 한다고 여기저기 두리번대고 있었고 의외로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칭찬까지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뒤로하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커피포트에 있는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와 그녀는 물이 끓는지 생강차를 마시기로 한 건지 아니면 술을 마시기로 한 건지 그런 건 서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 있었고 커피포트는 뜨거운 수증기를 내뿜으며 물이 다 끓어올랐다는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녀는 그 커피포트 안에 담긴 물만큼이나 뜨겁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을 했어요. 그녀와는 그날을 기점으로 회사에서 비밀 연애를 하는 관계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거의 매일같이 퇴근길에 정반대 방향인 저희 집까지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하루는 지하철에서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을 마주칠 뻔해서 그 이후부터는 회사에 들킬지도 몰라 둘 다 회사에서 반대편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요. 둘이 한참 때라 그런지 조심하면서 만난다지만 언젠가부터는 회사에서 몰래 들키지 않게 저희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참 스릴이 있더라고요. 청소당번이 겹치던 날 화장실이라던가 야근 준비하면서 비어있는 회의실에서 몰래 만난다던가 하면서 회사 이곳저곳이 저희에겐 사랑을 나눌 둥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더군요. 어느 날 그녀가 미안하다며 저에게 청첩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에게 여태까지 나와 1시간은 뭔데 청첩장을 내미느냐 소리를 지르니 누가 듣겠다며 저를 회사 바깥까지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결혼 직전 마지막 일탈을 즐기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지금 남자친구와 하겠지만 연애는 저랑 하고 싶다면서 결혼 후에도 종종 저희 집 근처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해볼 게 뭐 있냐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녀에게 당연히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저와 함께 할 줄 알았다.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따졌더니 그녀는 그제서야 하는 수 없다며 그럼 마지막 부탁이라고 말하며 우리 둘 사이를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